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코너는 인류 교육도시입니다. 네, 어느덧 이번 시즌 마지막 인류 교육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전교조 대전지부 김현희 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현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도 이제 총선을 맞아서 총선 교육 의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교육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출마자들한테 그럼 당신네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듣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14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을 했어요. 답변도 이제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이 없다 보니까 이 답변서를 선거일 전에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제들을 그 후보들한테 질의했나요? 일단 첫 번째 의제, 저희가 선정한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사회에서는 뭐 교사의 권위를 높여라, 뭐 교권, 뭐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단순히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원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그리고 평가권 이런 생활지도권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이랑 평가권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있을 것으로 법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 교장에게 주는 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양도 많고 이제 그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사에게 법적 권한으로 편성을 해라. 이 부분, 그리고 공무상 재제도 개선. 그 공무원들 중에 유독 교사들의 순직 인정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사 수업 실수 상한제, 그 교원 직무 법제화 도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사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미노 효과처럼 이제 교사 수업 실수 증가하고 교사 수업 실수가 증가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 수가 늘어나면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원 직무 법제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사실 교사의 기본 업무는 수업이랑 생활지도잖아요. 네. 그 외에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장들이 네.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CCTV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같은 것들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실 업무냐 교사 업무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원 직무를 법제화하자라는 부분 지금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유급 만식년제 도입, 그리고 교사 마음건강 지원 법제화, 이 부분도 지금 요구가 높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작년에 8월에 저희 정교조하고 녹색병원이랑 같이 교사의 정신건강 실태 이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고 한 선생님들이 4.5%에 달하는 거예요. 이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교원의 시민권과 노동권 보장 내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라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걸 공개할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중립 뭐 이런 거죠? 네, 교원 네, 정치적 네. 중립. 네, 그리고 요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교수님들은 정당 가입도 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직종인데 출마도 하고 다시 학교도 돌아가고 이러는데 선생님들은 왜 그걸 이렇게 제한할까? 물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럴 영향을 줄 수 있다 치는데 학교에서만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는 교사 김현이지만 퇴근하고 나면 자연인 김현인데 거기까지 너무 좀 구속이 심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원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저희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달라고 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선생님들이 그러면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정치적 신념을 막 주입한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교사인 거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그게 걱정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걸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수업 시간이 아닐 때 휴일에 예를 들면 교회나 절에 가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절이나 교회에 헌금도 낼 수 있어요. 절은 시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주군요. 네.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뭐 하나님을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어디 교회를 가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간다 이런 네, 얘기가 그런 안 말은 되죠.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
기본권을 달라는 얘기도 수업 시간에 어떤 후보가 좋다,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권리를 달라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선생님이 그런 말을 사실 해서는 안 되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그 근무 시간 외에 그리고 자기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말이 네.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자연인 있고 맞아요. 교사 있고 하는데 교사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자연인일 때는 보장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심하냐면 지금 저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선생님들은 SNS에서 어떤 정치 그 기사 같은 거 공유할 수 없고요. 근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법적으로 처벌을 당해요. 이건 진짜 심각한 인권 침해예요. 그러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좋아요도 못 누르는 거. 화나요 눌러도 안 되네. 하나요, 좋아요 눌러서 법적 처벌받는 경우는 봤는데 네. 그 하나요 누른 건 못 봤어요. 네. 화나요 이런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교원 노동 3권 보장해라라는 부분인데 노동법이 아니라 이제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파업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쟁의권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 아, 일반 노조랑 다르게 교사들은 교원 노조 특별법이란 거에 적용을 받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파업 이런 거 못 하고. 네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그래서 연가 이런 거 공동으로 내려고 하면 또 징계한다고 맞습니다. 하고. 그쵸? 지난번에가 그런 거였죠. 공교육 네, 멈춤의 맞아요. 날이 맞아요. 그런 사례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노동권 부분에서 저희가 실질 임금을 보장하라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교사 임금 인상률이 1.7%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 임금이 7.4% 삭감된 상황이에요. 공무원들 중에 교사의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50% 정도에 달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교사 임금이 비현실적으로 자꾸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자치. 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사 할 때 산정을 할 때 그냥 교장, 교감 그리고 수업이 이제 핵심 직무가 아닌 영양 선생님들, 보건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업이 핵심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다 정원에 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교사 정원을 산정하지 말고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급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해라. 이 부분을 좀 법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래서 이제 좀 교육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수능 내신 절대평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안 되고 있고, 계속 올해도 이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나왔는데 수능 9등급 그리고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병기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이 발표됐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문제인 게 선택권 보장을 빌미로 해서 그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그 폐지 시행령 부활시켰어요. 아시죠? 그래서 네. 이제 특권 학교로 인해서 이제 교육 공공성이 악화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대학설 없애는 거는 참. 하긴 뭐 기득권 세력들이 이걸 원치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프랑스 같은 데처럼 입시 굉장히 어렵게 해서 공부할 사람만 하게 하고 그 인근 학교들을 가서 공부하게 하면은 상당 부분 교육의 선택과 집중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네, 꿈 같은 얘기고, 또 아시겠지만 이 대입제도 개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설 해체하고 그거 안 바뀌면 네, 절대 그거 안 돼요. 바뀌면 절대 안 바뀌잖아요. 무슨 상대평가든 다 절대평가든 공연버리죠. 수능이든 본고사든 맞아요. 무슨 생기부든 뭐든지 간에 네. 서열화 안 없애면은 이거 맞아요. 저도 사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얘기하면서 약간 종종 이제 힘이 빠지는 게 대학설 해체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임금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차별이 심하잖아요. 임금 차별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조금 깔짝깔짝 바꿔봤자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대학설 해체 부분 계속 저희가 의제로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이 부분은 해결 안 되니까 학교가 교육이 아니라 계속 선발 중심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해라 이런 부분 의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5번째요. 5번째는 돌봄 국가 책임제.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늘봄, 늘감. 근데 이제 돌봄 국가 책임제 할 때 꼭 이제 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어르신들, 환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학생은 물론이고 또 영유아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다 너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돌봄 책임 부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가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왜냐면은 이 교육하고 보육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네, 이 돌봄은 보육 내지는 어떤 게 뭐랄까 교육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거를 교육 당국이 맡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근데 교사들 입장에 똑같으시네요. 네. 교사들은 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교조랑 친해서 그래요. 그러신가 봐요. 아니 밖에서는 계속 그래도 학교에서 돌봄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랑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건 너무 틀렸다라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학교의 실상을 아시면, 그리고 학교가 진짜 지금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아시면 왜 학교 교육계 내부에서 돌봄 기능을 너무 학교를 집중시키는 것에서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지 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집중된 사회적 돌봄 기능은 점차적으로라도 지역 사회로 분산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6번째. 6번째는 학교 주사일제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주사일제 도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피디님 혹시 반대하세요? 아니 그게 생각나세요. 예전에 주 5일제 한다고 해서 나라 망한다고 했잖아요. 다 놀면 어떡하냐.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주 5일 해도 안 망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안 망할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하고. 격주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네네, 망할 것처럼 난리였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토요일은 무조건 학교 가서 오전 수업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 5일 들어오기 전에 격주 쉬는 거 하다가 이제 완전 5일제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더 우리나라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4일제 저는 찬성. 네, 저도 놀고 싶어요. 찬성이고 노동시간 단축 그 부분에서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이거랑 상관없어가지고. 네,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양적 축소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학습권 보장하자, 주사일제 도입하자,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보통합, 네. 요새 지금 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정교조에서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저희의 유보통합 안은 뭐냐면, 일단 0에서 2세까지는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아기관, 그리고 3에서 5세까지는 유아학교를 설립하자. 그렇게 해서 유보통합, 저희는 유보통합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델을 좀 장기적으로 구축해서 유보통합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만 5세 의무교육을 좀 실현하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서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는 100% 법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법인화 비율이 전국적으로 약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법인화 확대, 이 부분 의제로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기후정의 실현 부분이고요. 네. 정부가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 부분이 좀 교육계에서 반발을 되게 심하게 불렀고, 핵심 요구사항은 학교 내에 태양광 발전된 친환경 시설을 좀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그리고 교육기관의 탄소 제로 추진. 이 부분 의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지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상당히 네, 그렇죠. 그렇고, 네, 총선 이후에 네.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네, 9번째는요? 9번째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실현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저희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도 사실 조례도 폐지되고 없어지는 추세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도 폐지되는 상황인데, 충남학생 인권조례도 그랬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너무 지금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저희들이 교권 향상을 이야기할 때 학생 인권을 말살시켜라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왜 의회에선 그런 식으로, 사회에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안타깝고요. 그래서 학생 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해서 CSE. 왠지 영어 잘하시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포괄적 CSE예요? 성교육. 네, 네. 몰라요. 왠지 아실 것 같은데. 어.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인데, 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아니야, 잘하실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개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거든요. 이거에 네. 맞춰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포괄적인 성교육을 해라라는 부분을 네,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이거 좀 의외네. 섹슈얼리티라는 단어 대신 젠더라고 안 쓰고. 그건 좀 그러네요. 의외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쵸.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전교조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10가지 의제를 우리 지역 총선 출마자 14명에게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답이 온 내용은 지금 공직선거법상 공개를 못한다고 하니까 다음번 방송 때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답들이 왔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마지막 인류교육도시였습니다. 네, 전교조 대전지부 김현희 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